나경원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 11일 지금으로부터 약 4달 반 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어떤 행동과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 당선되었을 당시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국회 단식을 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 협상에 합의하고 거기에 서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 풀렸어요. 그 합의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국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졸렬하고 추잡한 국어 문법의 소유자고 그걸 구사하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4당이 아니고 5당입니다.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즉 뭐죠? 목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그것을 위한 그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경로, 방법 이것은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목적지는 결국 어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국어 문장에서 그게 명확히 보이고 누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적극 검토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나오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나경원 자한당 대표의 원내대표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그런 조항입니다. 여기서도 국어 문법이 중요한데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 추진과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개정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헌 논의로 간다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절대로 법안 개정 추진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법안이 개정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15일에 자기가 서명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5당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단식의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때까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뭔가를 해낸 겁니다. 그죠?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5일 만에 뭔가를 해낸 그런 상태가 되어요. 그런데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자마자 합의하자마자 그 다음 날 검토 합의에 불과하다.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 여보세요. 그러면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검토에 합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어 문법을 제가 계속 따질 텐데 검토에 합의하지 않는 일체의 행동이 어디 있어요? 모든 행동은 검토에 합의하는 행동이지. 그러면 뭐하러 그거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서명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거를. 협의와 토의를 한다. 그러면 서명을 왜 해? 회담을 왜 하고? 그죠? 분명히 문구 그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걸 합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17일에 그 다음 날에 가서는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오리발 작전. 한마디로 그 이후의 그 다음 해 3월 10일까지는 오리발 작전입니다. 특정 선거제도의 도입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6번 조항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개헌 의지를 표명해달라.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월 20일에 가서 점점 오리발이 여러 개가 되고 오리발이 두꺼워지고 심해집니다. 지역 선거구제를 부정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할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온 동네에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라는 황당무계한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합의문을 보면 의원 정수가 10% 이내의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 검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원 정수의 변화가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탄생시켰잖아요. 여기 합의문에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회담장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침소봉대 설레발 국어문법, 오리발 국어문법으로 부족해서 설레발 국어문법을 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사찰 전국으로 상황을 몰고 가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데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전국이죠. 김태우 전 감찰관 건을 이용해서 사찰 전국으로 몰고 가서 매일 떠들어대가지고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12월 31일 그 해의 마지막 날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따졌죠. 그런데 본인이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자기 포함 7명인가 8명인가를 임시국회 기간이었는데 사보임을 왕창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게 막 따졌다가 그 두 사람의 당당한 신사적인 차분한 답변에 뻘쭘해지는 그런 마지막 날을 맞이했죠. 이것조차도 이런 사찰 전국조차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사일정 선거제도 개혁 이거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꺼놓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사찰 전국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1월 초가 되고 새해가 밝아왔는데 상서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는 않고 김제동과 KBS를 디스하면서 KBS 수신료 거부 운동 한다고 방방 뜨고 이렇게 디스하다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쪽 위원 추천 문제로 지만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지만원에게 디스를 당하면서 2019년을 상서롭게 시작했습니다. 1월이 조금 깊어가자마자 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 역사 문화유적 근대 역사 문화거리 전국으로 몰고 갑니다. 손혜원 의원 디스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때부터. 이거 역시도 정말 근저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근저에서 밟아야 할 가장 중요한 스텝 뭡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준연동형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를 안 하는 좋은 핑계가 된 거죠. 또 다른 의미의 오리발입니다. 손혜원 의원 디스 시작을 해가지고 손혜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 매일 떠들어댑니다. 1월 24일에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반대해서 웰빙 단식, 릴레이 단식, 사상 초유의 웰빙 단식을 도입하신 선구자입니다. 단식 방법의 선구자. 그래서 이걸 신나게 먹고 2월 9일에 가서는 5.18 망언 전국이 펼쳐집니다.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의 차마 들을 수 없는 5.18 관련 망언이 터져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쉴드 치기를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등등의 망언을 하고 도저히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 이 사람은 수첩에 문장 유형 해가지고 적어놓고 암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픔을 줬다면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문법인데 아픔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아픔을 줬다면 이러한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전혀 없는 이런 국어 문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법을 차명진의 그 완전 망언,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라는 문법을, 그 수첩의 문법을, 가증스러운 문법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문법을 또 써먹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써먹어 온 것 같아요. 평생을. 아주 내가 보기엔 어릴 때부터 아팠다면 미안,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미안, 이 문법이 가슴에 박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감을 표시한대요.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2월 말이 되어서 뭔가 마각을 드러냅니다. 사찰 전국, 그리고 손혜원 목포 전국, 5.18 망언 전국으로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과정을 가렸다가 발톱을 깎으면서 준비하는 게 다 이제 거의 돼가니까 2월 말이 되니까 이제 선거제 얘기를 꺼냅니다. 연동형 비례제 통해서 이중대 정당 교섭단체를 실현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해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2018년 12월 15일의 합의를 완전히 갈아엎는 역공을 2월 말에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드디어 완벽한 마각을 드러냅니다. 2019년 3월 10일 잊을 수가 없네요.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자, 지역구로 100% 만들자라는 어이가 없는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판을 깨자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해서 270명으로 하자. 이렇게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그 전해의 12월 15일의 합의를 완전히 휴지로 만드는 망각증 국어 문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그리고 3월 12일에 이제는 자신의 망언 트리플 플레이로 전국을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로 몰고 갑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2월과 3월은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되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부문에 있어서 딴지 걸기, 회방 놓기, 물 흐리기 이거를 또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 이거에만 또 목을 맬 수가 없는 거라 투트랙 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망언을 하고 이틀 뒤에는 반민특위는 국론 분열시키는 것이었다라는 망언을 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는 반민특위라고 한 게 아니고 반문특위라고 말한 거다라는 이 오리발 문법의 대한민국 최고 달인, 오리발 국어 문법 그 화신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3월 내내 다른 여야 사당은 엄청나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열심히 진땀 흘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바미당 내의 내홍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죠. 그리고 핵심 의제가 공수처의 기소권의 규모, 범위에 대해서 계속 밀당이 전개되다가 4월 21일에 이르러 드디어 여야 사당이 합의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5당의 합의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저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쌩 까고 정반대로 나가고 이러니까 여야 사당이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저렇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게 4개월 동안 행동하니 그거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스탑되기 때문에 결국 여야 사당이 노력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날부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정부주의자가 된 겁니다. 무정부주의, 법 질서 다 파괴하는, 안정을 파괴하는 무정부주의, 국회의 안보와 안정과 안전을 파괴하는 무정부주의, 적군파, 막가파 행동대장으로 빨간 옷을 입고 적군파, 막가파 무정부주의 행동대장으로 즉위한 겁니다. 이 4개월 반의 과정을 보면 얼마나 애초부터 이정미 손학규 대표의 진정성 있는 단식을 무마시키면서 속이면서 무마시키고 아예 털끝만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과 마각이 패스트트랙 전국 들어와서 무정부주의, 법 질서를 아예 싸그리 깡그리 무시하는 무정부주의, 빨간 옷 입은 적군파, 막가파 행동대장으로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사실상 발로 차버리고 막가파, 적군파, 무정부주의 행동대장이라는 새로운 감투를 더 선호하고 그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치인, 아니 그런 사람인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본성에 안 맞는 직업, 직책, 민주주의적 협상과 토의, 협의, 책임감 이런 게 필요한 원내대표라는 직업에 사표 내시고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클럽 버닝썬 같은 그런 강남 클럽 찾아가가지고 빨간 옷 입고 빠루 들고 경찰 출입 가로막고 구청 단속반은 가로막으면서 법 질서를 유린하고 우롱하면서 들어 누워서 개기는 무정부주의 적군파 행동대장 그거 하세요. 자아 실현 행복의 길로 떠나세요. 아무리 봐도 귀하에게는 그게 딱입니다. 딱.